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요. 이 네.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인 이 중국의 증시와 관련된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 중국 증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수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은 8,39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북미 주식형 펀드 유입액의 7,48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긴축으로 미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올해 강한 경기 부양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공동부유 정책으로 부동산과 교육, 플랫폼 등의 강한 규제를 들이댔던 중국은 올 들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부양 우선 정책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나스닥은 9% 내린 반면 중국 모멘텀 회복에 민감한 항생지수는 4% 올랐고 상해 종합지수도 나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 중국 증시가 미국발 긴축 여파로 힘을 쓰지 못한 만큼 2월 이후 강한 춘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중국의 2월 증시는 3월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확률이 7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지준율과 은행금리를 소폭 인하한 중국은 지난 1월 개최된 지방 전인대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홍콩 증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해나 심천 등 본토 증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고 작년에 극도로 부진했던 원인이 이제 진앙지가 플랫폼 한 축하고 부동산 한 축이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최악을 저희가 4분기에 통과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은 올해 15%에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에게 지수 추천은 상해 과창판 스타 50 지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나 고도화 전략 측면에서 정책에 좀 순방향인 기업들이 많고 모아놨을 때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바이오테크 같은 기업들을 압축 투자하기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많은 외국인들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ETF를 대거 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반도체,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인 만큼 이 ETF에는 상장과 동시에 6천억 원 가까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내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주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부동산세나 소비세 인상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중국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2월 효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효과라는 거는요. 매년 2월이면 중국 증시가 다른 때보다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네. 이 지수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 중국 본토 증시의 월간 상승 확률, 즉 주가가 플러스가 나올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2월이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2월에 특히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것도 이 매년마다 그렇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2월에? 중국에서 통상 2월은요. 경제 지표 발표도 그리고 실적 발표도 없는 비교적 잔잔한 달입니다. 이 반면에 증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은 또 쏟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가득한 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은 왜 2월에 쏟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이 중국 중앙양회가 이 매년 3월 초에 개최가 되고요. 그 전에 1월부터 전국에 있는 이 지방 정부들이 또 지방 양회를 치르기 때문인데요. 양회라는 건 중국 정부의 한 해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행사입니다. 당연히 중앙 양회가 메인이고 올해는 다음 달 4일부터 개막을 하는데 지방 양회가 중앙 양회의 미리 보기 버전이기 때문에 이미 1월 말에서 2월 정도면 이 중국의 주요 정책들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이면 정책들이 쏟아진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고정적인 일정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정책에 영향을 네. 더 시장이 예민하게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이제 중국 증시 2월 효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부양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증시도 올 들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는 있습니다. 미국발 긴축이 표면적인 악재로 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내수 침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약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본래 목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긴축 환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상반기 내로 투자 확대를 빠르게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올림픽 편파 판정은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국 증시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둬오는 것도 복수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 휴가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중국 정부의 어떤 투자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이 상해 과창판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과창판 지수요? 네. 예, 과창판. 중국판 나스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 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거래소라는 의미인데요. 이 과창판은 지난 2019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개설한 증권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키워줄 기업들만 모아놓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양해에서는 이 탄소 중립 관련 정책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함께 또 인프라 투자 또 5G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신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과창판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과 대부분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휴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창판 시장 투자가 유망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은 어떤 게 있어요? 과창판에 상장돼 있는 우량 기업 50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서 산출한 이 스타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대부분 많이 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지난달에 총 4개 상품이 나왔고요. 해외에도 물론 스타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다만 미국의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서 스타 50 지수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기업 이 SMIC가 빠져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